일론 머스크가 도지 그만두겠다는 얘기 하면서부터 반등했고요. FSD 상용화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또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 모멘텀은 FSD가 6월인가 이제 오스틴 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 수천대로 확대를 하겠다. 그럼 그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 FSD 가지고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들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협상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을 장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최근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도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는 꽤 올랐죠. 한 60-70% 올랐고,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빠져있긴 하지만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는 돌아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그만두겠다는 얘기 하면서부터 반등했고요. 경영에 집중하겠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FSD 상용화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또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현재 국면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저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모멘텀은 결국 FSD가 아마 6월인가 이제 오스틴 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한 10대 모델 Y를 가지고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 수천대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럼 그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FSD 가지고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들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협상이 되겠죠. 이야기 중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을 장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수십만 대를 갖다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의 그림이 강하게 나올 거고, 안 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개월 내 로보택시 1000대 도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10대에서 시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는 26년에 생산량을 10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수천 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배라고 하면 수만 대겠죠. 수천 대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좀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대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 확대할 거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움직임은 앞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로봇 쪽이 본격화되려면은 지금과 같이 3원기 배터리 이런 쪽 말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한번 충전하고 나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8시간은 돼야지, 한 2시간 하고 또 충전 1시간 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게 될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처럼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생산량 10배 확대, 이거는 테슬라 자기네 공장에만 갖다 집어넣어도 꽤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외 판매용이냐는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낮게 본 데는 여전히 뭐 $200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한 $400 중반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FSD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로보택시가 10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게 뭐 1000대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주가는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그거를 좀 지켜보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넘버1은 미국이고 넘버2는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중국이 넘버1이고요. 넘버2가 미국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강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유니트리가 이제 상용화 선언을 했고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나온다. 테슬라는 이제 2만 불 미만을 목표지만 지금은 2만 불보다 훨씬 비쌀 것 같고요. 국내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름만 휴머노이드.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 선언을 했거나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미국 회사로 지금 돼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옵티머스 못지않은 지금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는 2050년까지 로봇이 이제 10억 대, 매출 $5조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만큼 성장이 클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5조 시장이라고 했는데 2050년 휴머노이드 판매는 최대 4조에서 $7조. 그러니까 뭐 $5조 중간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4년 글로벌 20대 자동차 매출 합계 대비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몸통 빼고 정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 이런 것까지
로봇까지 포함하면 이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고요. 이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까 이름만이라고 했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자동차 만든 거는 미국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 80년 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넘버 3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능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특히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 감소가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으로서 역할을 또 감당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이제 그 휴머노이드 생산에 본격 진입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조금 차별화돼가지고 제품이 좀 이제 활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이제 역할을 좀 감당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매출은 어디서 나오며 기대되는 호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자동차가 지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입니다. 매출이 139억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27억 달러,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26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매출이 아직은 크죠. 왜냐면은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이제 FSD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은 사실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배기가스 배출업체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이제 받는 수익인데 그거 아니었으면 적자였고요. 그래서 지난 1분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도지 임기가 이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빨리 복귀해가지고 오늘 아까 이미지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연출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는 전념을 다해서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이제 표현한 거겠죠. 어쨌든 현재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에너지 쪽의 매출 성장 자체가 28%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결국 또 2차 전지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관련해서는 여기는 그동안 LFP 배터리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많이 써왔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국 거를 다 못 쓸 테니까 적어도 미국에 있는 건 못 쓸 테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가 판매가 늘면은 FSD의 이제 주도성 강화가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에 로보택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 이런 게 확장성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동차 판매량은 사실 유럽에선 지금 찍힌 것 같아요. 4월 달도 되게 부진했던 것 같고 한데 자동차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에너지하고 서비스 쪽이 되게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로봇 시대에 그리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 또는 가사 노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이제 소통. 이게 이제 사실 살짝 겁나는 거는 이렇게 소통까지 하게 되면 이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 말을 들을까?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머스크가 25년 3월 달에 뉴럴링크를 미국 특허 상표청에 이제 냈는데 거기에 이제 텔레파시, 텔레키네시스, 그다음 블라인드 시아트라고 하는 거를 출연을 했대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시대의 구체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 하거나 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라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라는 얘기죠. 좋게 보면은 이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보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제 부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우려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 뇌파로 또 뭐 팔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거, 이거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또는 이제 외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로봇이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살짝 걱정이 좀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 안 좋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로봇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경우에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만화 영화에 나왔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희 로봇 태권브이에서도 그 키 작은 아저씨 그 무슨 박사 김 박사였나 무슨 박사가 그 로봇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었던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조금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 그러니까 악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하나는 오작동,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죠. 실제로 보면은 중국에서 로봇 전시회 이런 데서 로봇이 사람을 때리는 뭐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머스크가 그리는 어떤 비전 자체는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유 시간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걸 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향대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이번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쪽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구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개편 이슈 때문에 최근에 보면 증권주나 지주회사나 일부 자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 이후에 단기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외국인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좀 타협의 어떤 방향이 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의외로 그런 쪽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좁게만 보시지 말고 좀 넓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00% 주식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